자, 7월 26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안 좋죠. 아침에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91% 정도 밀렸고요. 코스닥 시장이 0.75% 정도 밀렸는데, 시간별 투자 동향을 좀 보면, 자,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3,700억, 기간에 3,300억 정도 양매도가 나왔고, 굉장히 좀 큰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외국인이 1,800억, 그러고, 자, 기간이, 370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코스닥 코스피 시장 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시장에서의 핑계 대기는 델타 변이로 되고 있죠. 델타 변이로 인해 시장이 급락하는 거다. 물론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만 어쨌거나 델타 변이가 됐든 뭐가 됐든 추세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볼 건데요. 특히 중기 추세, 주봉에서 확증을 짓는데 5주선 리트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직은 잘 지키고 있죠. 내일 추가 하락하게 되면 코닥 시장이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게 됨으로써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주봉 차트를 보면 자 5선이 못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은 좀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에요. 이때 7월 9일날 저점이 3180포인트인데 지금 3200포인트죠. 여기서부터 고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3300포인트. 자, 3100에서 33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갇힌 이런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봉에서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살짝 깼고, 자, 예전에 지켜주던 저점 근처까지 다시 왔습니다. 시장이 조금 무겁고 안 좋아요. 코닥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5일선까지 무너졌죠. 이렇게. 미국 시장은 잘 이겨내고 좋은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 급등락이 조금 있는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에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조금 거센 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내일은 조금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전부 다 급락한 건 아니고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또 잘 올라갔죠.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추가 취득 결정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캡처해서 알려드렸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는데 본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 공시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확실히 뉴스는 찌라시가 맞아요. 확실하게 공시가 뜨기 전까진 찌라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중국에서 초등 중학생 수학 등 교과목 사교육 금지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줘서 출생률 하락, 즉 예전에 며칠 전에 중국에서 세자녀 허용했죠. 출생률 하락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 사교육, 특히 영리추구용 사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금지시켰는데 이런 보도 여파로다가 이제 뉴욕 증시에서 여러 중국 교육계열 주가가 50% 넘게 이제 폭락했다고 그래요. 신동팡원 54%, 타일 에듀케이션 70% 추락했고 가우투와 하우웨이라인은 60에서 70% 엄청난 이 폭락을 맞은 거죠. 엄청 떨어졌다고 하고 실제로 주가 실적 영향이 있겠죠. 홍콩 증시도 2% 이상 급락했는데 특히 교육,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시장이 안 좋았죠. 홍콩 항생지수에 상장된 스콜라 교육그룹이 이날 오전 주가가 40% 이상 폭락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주식은 확실히 이 주식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정부 정책에 반하면 주식은 바로 급락합니다. 항상 예전 속담에도 있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자, 오늘 특징주로다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가상자산 관련주가 좋았는데 자, 상승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머스크, 일론 머스크, 또 아마존발 호재 때문에 이런 걸 본다고 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이분 말 한마디에 진짜 이분 말 한마디에 이 가상화폐들이 도지코인이고 비트코인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가 가상화폐 콘퍼런스인 요렇게 더비워드 이 행사에 참석해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재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출렁출렁하죠. 자, 여기에 이제 글로벌 IT 아마존도 가세했죠.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구직 광고를 통해서 결제팀에서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했고 이렇게 이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비트코인 7억 달러치가 이제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10% 이상 폭등한 이유가 이제 공매도가 청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공매도라는 건 이제 어떤 자산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놨는데 이게 올라가면 비싸게 팔아서 갚아야 되죠, 사서. 떨어져서 싸게 사서 갚아야 이 차익을 노리는 건데 올라가 버리니까 급하게 이걸 사서 메꾼 거죠. 이거를 저희들 이제 저는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 보면 이제 쇼스퀴즈라고 하네요. 부터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 쇼커버링이 나오면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보면 오늘 조금 핫하긴 핫했어요. 자, 몇 개가 있냐면 가상화폐가 자,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다날 쭉 있는데 비덴트가 대장주로 치고 나갔죠. 사실 비덴트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가 이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비트코인 막 한참 막 좋고 할 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빗썸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주식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 이 빗썸 때문에 또 매각설도 있었고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순간 이 비트코인 급락과 동시에 이렇게 추세가 깨졌죠. 그리고 중요하게 잘 지켜줘야 될 20개선을 잘 지켰고 여기서 뉴스가 나왔어요. 참 신기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선 이탈할 때 항상 위험하다고 그랬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비덴트에서 5선을 깼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랬죠. 대신에 거꾸로 5주선 회복 안착해 좀 좋다고 그랬죠. 요렇게 3주 전에 벌써 5주선을 돌파해놨죠. 이 얘기는 저번 주 안착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호재가 있던 거죠. 아마존에서 저런 걸 발표할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개인이 정보는 제일 느립니다. 하지만 5주선을 회복해주고 안착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약 시간의 상한가를 가든 어떻게 하든 쫓아가 사는 건 조금 부담이 있고 눌림목을 준다거나 5일선에 다시 돌아나갈 때는 좀 봐야 되는데 항상 이 비트코인 시세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이걸 보고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 종목들이. 자, 우리기술 투자를 보면 역시 월봉에서 예전에 이렇게 막 급등했었죠. 특히 두나무 관련주로다가 두나무가 이제 나스닥 갈 거다라는 이슈와 함께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역시 깨지 않아도 5개선 깼죠. 이 친구는 다시 강하게 살아나려면 요렇게 5개선 회복해 줘야 돼요. 5개선 회복해주지 못하면 좀 힘들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돌파 안착해주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5선 마이트를 하자면 역시 비덴트처럼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보시면 21선까지 다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21선 깨지 않고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위지트, 예전에 위지트가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죠. 위지트, 다날, 에이틴브이스먼트가 있는데, 에이틴에서 11% 급등했고, 위지트도 7%또 올라가고 굉장히 강했죠. 강한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면, 이,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이 페이코인 갖고 있죠. 월봉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10개월선을 뚫고 돌아나가면서 이렇게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5개월선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나갈 때가 제일 좋은데,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딱 지금 좋긴 좋아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회복해주고 20선까지 회복해졌죠. 이 얘기는 앞으로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날의 주가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20주선의 가격이 7,200원대입니다. 7,000보시죠. 7,200원만 깨지 않으면 우린 추세 유지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오늘 급등했죠. 막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 줄 때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에이티너 인베스트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갔다 왔는데 자 오늘 3%대 이렇게 올라갔죠. 자 에이티너 인베스트 보면 월봉에서 5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5개선 회복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이번 달에 깼기 때문에 위험했다 회복해주고 나갈 때 이런 게 좋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돌파 안착해주고 있죠. 이 20선 회복 못해줬기 때문에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 20선까지 회복해주면 상황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자 5일선 60선 위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추세만 유지해주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반드시 비트코인 시세하고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관련해서 봐야 되고 순간 급락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급락하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언제든 철저하게 이렇게 대응하거나 빠른 이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종목들은 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자 오늘 특징주로 이제 웅진을 볼 수 있는데 웅진 윤석열 데리고 오는 국기가 강세. 웅진뿐만이 아니라 웅진 싱크빅도 같이 보시는 게 좋죠. 같은 계열을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전날 저녁 이준석 대표의 친맥회동에서 날짜까지 언급했죠. 8월 10일 전후로 하는 날짜도 제시를 했고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입당에 관한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 이 크게 움직였죠. 오늘 윤석열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최재형 10% 고지 근접 뭐 유승규 하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저런 거 상관없이 윤석열 관련주가 대세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윤석열 관련주를 제가 이제 월봉에서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뽑아놓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쪽에 있는 게 월봉이 높은 거예요. 네오오토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애니 능률 이렇게 쭉 이렇게 월봉에서 위치가 높아서 사실 그동안 많이 밀렸었죠. 근데 애니 능률 20%, 덕성 17%. 자, 이 덕성 우선주가 14%대, 이렇게 서현이 9%대 꽤 올라갔죠. 자, 전부 전적으로 좋았고, 이렇게 웅진이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그러고 동영 우선주가 12%. 아까 말씀드린 웅진 싱크빅이 자, 5%또 올랐는데, 일단 웅진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자, 이 바닥에서 탈출한 형태죠. 그리고 이식해서 찍고 쫙 돌아가는 굉장히 추세는 이제 막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상한가를 갔다 해도 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이 괜히 핫했었죠. 이 유축을 가지고 핫하다가 조금 지지부진해서 이제 가격 좀 깊이 들어왔다가 드디어 20주선 회복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20주선의 가격이 자, 이렇게 2,789원입니다. 2,789원, 2,800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2,950원이기 때문에 2,800원만 깨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되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딱 상한가를 시연했죠. 자, 60일선 수급선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살아날 수 있고, 일단 막 급하게 달려나가도 이렇게 한번 매물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6월 25일 날 형성된 3,400원대예요. 이렇게 요때만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 한번 더 날아가면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저까지 뚫어준다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직 크게 급등하지는 않은 웅진 싱크빅을 봐야 되는데, 자, 웅진 싱크빅은 정치 테마주의에서 웅진하고 엮여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웅진 싱크빅 자체로도 괜찮아요. 이 친구 보면 자, 몇 번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죠. 우리 쭉 뻗어 있습니다. 잘 뻗어 있고 이 친구 이 AR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용 방송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갖고 있게 가지고 사실은 실적도 좀 나름 괜찮고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웅진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좀 고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뚫어줘야 돼 매물대를 딱 뚫고 나가려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내일 만약에 갭 띄어서 여기서 출발하면 그냥 날아가죠.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데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4,227원이 돼요. 그래서 4,227원 요즘 4,245원 끝났죠. 내일 4,300원에서만 출발하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이전 고점만 강하게 뚫어주면 저 5,100원대가 되는 5,260 상한가죠. 오늘의 상한가보다도 더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오늘 급등하고 이렇게 며칠 전부터 벌써 수상한 행동을 하죠, 이 친구가. 이렇게 자 이때가 언제냐면 6월 1일 그리고 이때가 또 7월 20일. 이때는 이제 그 네이버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백컴이라는 어떤 교육용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강했죠. 어쨌거나 웅진 신규 자체로도 회사가 괜찮은데 여기에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어요.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웅진 싱크빅도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 사실 애니능률이나 이런 교육주들도 10개 있는데 애니능률을 보면 월봉에서 이제 이렇게 5개선 깼다 내려왔죠. 사실 너무 올랐어요. 지금 보면 예전에 1,800원 하던 주식이 3만원까지 시총 600억짜리를 거의 3,000원까지 끌어올린 것 같은데 엄청 고점이죠. 이런 종목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아무리 정치 테마주래도 저 같은 경우 이런 종목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웅진 싱크빅이나 이런 것처럼 아직 밑에서 출발하는 따라서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종목들을 이렇게 따로 위치가 높은 종목이라고 모아놨죠. 월봉의 위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서현도 크게 올라갔는데 사실 서현의 월봉 차트를 보면 그렇게 예전에 높진 않지만 예전에 이거 만들 때는 꽤 높았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급락했죠.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10개월 선만 가격으로 잘 지켜주면 무난하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에서 확인해 보면 추세가 5주선을 돌파해줘야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5선 깨면서 제가 5선을 강조하는 거 이것 때문이겠죠. 5주선을 깨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5선 회복이 중요한데 일단 이번 주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거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빙글 돌아게 이쁘게 돌아나갔죠. 그러니까 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윤석열 관련해서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좀 낮은 종목들이 좋아서 이제 웅진이나 저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부방이라는 종목이나 특히 성보화학 원래 성보화학도 이 윤석열 관련주로 잘 움직이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10개월선 찍고 5개월선 회복해 주려 가고 있죠. 따라서 5개월선이나 60개월선 완벽하게 회복을 해주면 자, 이 성보화학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이 매물대를 잘 맞고 떨어져요. 여기에
여기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꼬리들이 자꾸 여기 맞고 떨어지죠. 평평평 이렇게. 아, 그냥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어떻게 뚫지? 그럼 3개월적으로 뚫는 거죠.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자, 5선만 회복해주면 중기 추세 조정이 끝나죠. 우리 올라갈 거야. 이제 말리지 마. 아무튼 딱 예전에 고점 뚫어줄 건데 이번 주에 5선과 20주선을 뚫어주고 날아간다? 그러면 조금 추격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일봉에서 21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 회복해 주고 돌아나가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요렇게 좌우를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6월 24일 급등 한번 했죠. 항상 주식은 제가 이제 보는 주식은 뭐 제 말이 맞는 건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의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참고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이때도 터졌고 이때도 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다시 한번 터질 확률, 즉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긴 종목들, 즉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긴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되고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다시 한번 틀어서 가는 종목 사실 전체적인 추세는 유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5개선 잘 뻗어 있으니까 돌려나가서 시켜서 뚫었다? 그러면 뚫을 수 있습니다. 단지 부방 같은 이 흥부학 같은 경우 여기 매물대 때문에 좀 고생하는데 여기 세 번째죠. 피리침 손지가 평평평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뚫으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종목들이 꽤 많은데 코리아 SE, 뭐 부방, 서현이와 하천기에서 이 중에서 월봉에서 좀 낮거나 이제 막 타고 출발하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좀 괜찮아요. 사실 코리아 SE 같은 경우도 종목이 좋죠. 지금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죠. 5선 회복해줄 때가 제일 좋은데 5선만 잘 회복해주고 나가면 다시 한번 급등해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1선까지 다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추세를 타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저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관련해서 윤석열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S코넥이라는 정보 좀 보려고 요 자, 미국 리카본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 장치 공급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 S코넥이 이 파트너사 리카본이죠. 미국 남부 9개 주를 기반으로 대량의 매립지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H2 리뉴에이블스 LLC와 5개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죠. 사실 S코넥 주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월봉의 위치가 좀 중요해요. 월봉에서 이 추세를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데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죠. 즉 높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편이 아니죠.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고 낮으면 항상 월봉에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높지 않고 낮은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주선 위에 있죠.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27주선까지 완벽히 회복해주면 추세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때 제가 왜 급락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급락을 했다가 회복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추세는 이때 급락한 거를 조금 만회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때 것만 잘 만회를 해주면 이때 있는 물량의 부담감이 좀 있어요. 이거만 회복해주면 좋아는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쉽게 무시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매물대에서 이걸 뚫어주면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현재 주가 위치는 낮아요. 낮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갖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오늘의 특징들 한번 봤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애경유화가 자 LG 엔솔 비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위 소식에 조금 강했다고 합니다. 이 애경유화가 전지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고용량, 고안전성, 고출력, 고성능 전지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19년 9월 2차 전지 응급제 첨가중 하드카본 신규 특허를 국내 등록했죠. 현재 XEV 전지용으로 하드카본 양산에 납품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애경유화를 보고 있는데 애경유화 쪽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이죠, 이쪽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나름 좋은 종목들 해서 좋고 올라간 종목들은 또 정신없이 올라가기도 해요. 자, 애경유화가 이렇게 8%대 가면서 오늘 최고 높은 상승률을 올렸죠.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원체 좋아요. 자, 잘 올라가다 두 달 쉬고 다시 가고 있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애경유화는 앞으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5개선 가격이 12,600원대죠. 따라서 12,6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주가는 13,350원이죠. 주봉에서 일단 추세를 틀었죠. 항상 이렇게 추세 턴이 되는 시점 이렇게 우선 턴되고 입점 위에서 출발했다? 이 얘기는 뭔가 이 회사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잘 있는 거죠. 우리 우상향 추세 유지할 거야. 20선 회복해졌어. 그러니까 애경유는 앞으로 조금 관심 가져야 되고 특히 2차 전지 섹터는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월봉에서 5개월 회복해주는 종목들은 나름 관심권에 있으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죠.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꾸준히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고, 혹시나 만약 눌림목을 준다면 눌림목을 줬을 때 월봉에서 기술적으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2,6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돌아 나간다. 그럼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2분기 영업이 58억, 전년비에 167%가 올랐죠. 대단한 거죠. 자, 올해 2분기 매출이 86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58억, 잠정실적 공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11%, 167.4%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 벌써 주가는 꽤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을 지금 사거나 뭐 그렇게 하기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매수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상 최고가 찍고 하고, 일봉에서 오늘 또 급등했는데 이 친구가 더 날아가기 위해서 예전 고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전 고점이 얼마냐면 이렇게가 됩니다. 44,000원대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되고, 지금 5일선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 오늘 좀 특징 중에 현대글로비스가 자, 하반기 실적 성장 지속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5조 4,670여 원이에요. 전분기보다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769억 원으로 3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글로비스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차상 최대 실적에도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게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좀 약간은 박스권에 갇힌 느낌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5개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예전 고점이 이렇게 23만 5천 원대인데 여기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죠. 이거 뚫어주면 더 가요. 요즘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데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대형주 노리기엔 좋은 것 같아요. 주봉에서 5천 회복해졌죠.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오늘 보시면 약간 이 대형주가 갭을 1.5% 뛰어서 올라가는, 고점이 6%대 맞고 떨어졌는데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이 변곡점, 여기 요거 딱 맞고 떨어져요. 이게 사실 주식이 신기한데 요 자리가 사실 일종의 저항선이자 매물대 역할을 평균적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산처럼 볼록 솟은 여기가 딱 변곡점이 돼요. 꼭 저기 맞고 떨어져요. 오늘 고점이 딱 저 가격도 맞고 떨어져.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변곡점의 가격이 21만 원이죠. 자, 21만 원인데 오늘 고점이 딱 21만 2천 원이죠. 신기하죠. 이건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 돼요. 변곡점은 조금 공부해 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현대글로비스의 추세가 어째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5주선하고 10선도 붙어 있고 5개월선하고 10개월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급락한다고 이럴 일이 없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라도 자, 현대글로비스 부품주,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은 관심 가져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MI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식도 스탠드 이종 미국 FDA 품목 승인을 났습니다. 시너지 파트너스 그룹 주력기업 중 하나로 비혈관용 스탠드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비혈관용 스탠드 이 제조기업 MI텍이라고 그랬죠. 근데 미국 식품의약과 FDA로부터 식도 스탠드 제품 D종에 대한 품목 허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월봉에서 보면 사상 최고가를 찍는다거나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니죠. 근데 좀 유일하게 단점이 꼬리를 잘 다니까 꼬리 달아 쫓아가면 고점에 물릴 위험은 있지만 일단 추세가 이뻐요. 우리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살아있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전에 중요한 매물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19년도 7월 달에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한 매물대, 아마 여기를 뚫기가 힘들었을 건데 가만히 보시면 힘들었죠. 이렇게 이때도 못 뚫었고, 자, 이때도 못 뚫었고, 저 자리 왜 이렇게 힘들지? 무지하게 힘든데? 뚫었죠. 자, 언제 뚫었냐면, 자, 이렇게 5월 달에 뚫었습니다. 5월 달에 뚫고 안착하고 다시 뚫어나가는 거죠. 2m 앞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우리 추세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고점이 이렇게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보이는데, 이 친구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5,000원대예요. 지금 주가가 5,500원이니까 5,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해주면 좋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거래량이 터져서 긴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긴 꼬리 무서울 건 없어요. 다시 5주선만 하면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긴 꼬리를 달았는데, 이 얘기는 MI텍 주포들이 긴 꼬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세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포는 성격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긴 꼬리 좋아해. 우리는 긴 꼬리를 좋아하는 주포들이야. 쫓아가다면 안 돼요. 바로 물려요. 그렇지만 긴 꼬리 주포들답게 긴 꼬리를 다운 다음에도 추세를 유지해주죠. 그러니까 괜찮고요. MI택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주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새벽에 많이 이렇게 이 당일 관심 좀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시황 정리를 통해서 올려드려요. 이 시황 정리 이래서 하는 거죠. 시황 정리는 우리가 당장 내일 날아갈 게 뭘지 모르죠. 뭐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타임머신타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미리 시황 정리를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미치는 영향과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황 정리는 꼭 중요하고 혹시 이렇게 조금 이런 영상이 좀 이제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꼭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잘 아시죠? 메타버스 옥석 가리개 뭐 분계이라 사실 이스트 소프트 주가 너무 올라서 겁도 나요. 이스트 소프트가 뭐냐면 이게 꽤 잘 아실 거야. 뭐 알집 저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제 나이도 아는데 알집 뭐 알스포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국민 스포트 업체 이스트 스포트 주가가 이달 들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달 들어가 아니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데 자 이스트 스포트 주가를 보면 자 월봉에서 대단하죠. 추세. 자, 일단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자리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변곡점이죠. 이 자리가 됩니다. 뚫고 나가고 있어요. 이번 달 거래일이 오늘 빼고 4거래일 남았는데 여기만 돌파해주고 안착하면 여기는 지지선이 돼요. 이렇게는. 나 지지할 거야. 가격으로 보면 얼마가 되냐면 17,000원대가 돼요. 자, 17,000원대가 되는데 지금 주가가 17,650원이죠. 17,000원 깨지 않으면 더 간다는 얘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대단하죠. 이렇게. 이번 주 오늘의 저점이 얼마냐면 16,950원이에요. 도전하실 분들은 나 16,950원 안 깨면 살 거야.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기 때문에 위험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죠.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매기가 대단해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날아가고 있어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면 자, 오늘도 옵티시스가 거의 상한가를 시현했고 이 친구는 아예 못 말려요. 뭐 대단하죠. 이제 코세스, 선희시스템, 에이톤 전부 다 요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코세스 8%, 선희시스템 오늘도 7%. 자, 근데 이제 약간 조정받았다 들어온 거죠. 여기서 IM이라는 종목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한컴 MDS도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상당히 강하고 이스스포트도 역시 웅진싱크 비용 금방 설명드린 대로 메타버스 관련주의자, 메타버스 플러스 자, 정치 플러스 교육 플러스 AR 관련주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근데 제 생각이에요.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제 눈에는 꽤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이스트부터 꼭 도전하고 싶다면 오늘의 저점, 이번 주의 저점인 16,950원, 1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하시는 게 좋고 깨면 바로 손절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덱스터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는데 이제 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침 영상에 항상 이 덱스터를 달고 다녔죠. 근데 덱스터의 페이스북 메타버스 기업 변화 계획의 VR AR 콘텐츠 사업 부가 이 뉴스 많이 났었죠, 사실은. 자, 덱스터가 영화, CF, MV 등 모든 영상 전반의 VF, 시각 효과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업 및 콘텐츠 사업 투자를 주요 사업부로 하고 있는 회사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친구가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가가 자 좋았는데 이 덱스터의 주가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영상 찍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부터예요. 이 새벽에 매일 올려드리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파트너십 체결해서 올라갔다가 체결했는데 떨어졌어요. CF 주포들이 장난친 거죠. 개인들 물량 뺏고 다시 달려나가는데 일단 지금은 높죠. 높아서 5개월선 깨지 않는 한은 이제 홀딩의 5일선 일봉에서 녹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 5일선 깨지 않는 한 홀딩하는 게 만약에 깨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여기서 제가 추천했어요. 여기서 아침에 야 여기 월봉 위치가 낮으니까 올라가겠다 했더니 올라갔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추세에 순응하는 거죠.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예전 고점까지 바라보면 이제 16,000원대인데 좀 욕심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중요한 변곡점 하나 뚫어놨죠. 이렇게 자 어디냐면 나와라. 아이고, 이렇게. 자, 요 가격대인데, 이때 가격, 5개월 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보시면, 12,700원대예요. 그래서, 12,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12,700원대만 깨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13,150원이죠.
요거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12,700원대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 가능한데 조금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순간 대응이 가능하거나 조금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시장을 보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IM, 아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IM이 이번에 금성 축상 진흥 대상으로다가 50억 유상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발행가액은 1165원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금성 축산으로 변경이 되죠. 자, 이 IM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이식켜선 시키고 다시 돌아나가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낮은 위치란 얘기죠. 대신에 이 주가가 좀 싸다 보니까 사실 1,000원짜리 주가 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재무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좀 알아봐 드릴게요. 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모든 주식은 이렇게 우선 회복했다가 추세 턴으로 봐요. 추세가 턴됐는데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추세가 턴이 되는 부드럽게 턴이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죠. 재무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좋은 이슈는 맞는데 자 현금 유불이 23%, 이 얘기는 현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부채 비율이 257%죠. 꽤 많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유상증자가 이 여러 일반 개인 주주나 이런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금성축산이라는 이런 이 최대 주주를 수반했기 때문에 다행히 호재가 돼요. 시간을 잠깐 볼까요? 사실 이 돈이 없거나 막 그런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네요. 개인 주주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되버리면 약간은 좋은 이슈가 돼서 오늘 어쨌거나 그런 이슈와 함께 IM이 자 10%대 올라가는 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후에 조금 관심 갖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송레오텍이 2차 전지 사업 본격화 소식의 강세. 자 한송레오텍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2차 전지는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2차 전지 너무 높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쫓아가기에는 또 너무 높고 그러니까 한송네오텍을 보려고 합니다. 있나 보네요. 자 월봉에서 보면 높지 않죠? 자 위치가 이러면 이제 볼만한 거예요. 월봉에서 너무 높으죠.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제 5개선 타고 올라가고 예전에 변곡점 뚫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좌우선 잘 타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 즉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들이 빵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죠. 내일 한번 단일 관심 좀 얘기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꼬리면이죠. 사실 진짜 급등하고 좋은 주식들은 이게 꼬리 잘 달아요. 그래서 이게 긴 꼬리 달 때 쫓아가만 사지 않으면 종가에 사면 되죠. 그럼 또 올라가죠. 종가에 사면 또 올라가죠. 종가 베팅 이런 종목 갖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 종가 베팅을 잘 하시는 종목 분들이 있어요. 종가 베팅은 바로 이런 종목. 야, 종가 베팅만 하면 올라가요. 종가 베팅하면 20%, 종가 베팅 이날 몇 프로야 이게? 종가 베팅하면 13%, 종가 베팅 해놓으면 자 10%. 종가 베팅만 하면 10%에서 15%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아주 사랑스러운 종목입니다.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이 2시간 만에 5.7조 몰렸다고 합니다. 공모가 39,000원으로 개인 투자자의 최소 청약 도전 10주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오늘 이 카카오뱅크 영상 올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한번 꼼꼼히, 크래프톤이군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전 주말에 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삼명엠텍이 자 68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은 실질적으로 약간 호재로 받아들여요. 일단 주도 재고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가 있는 물량 소각하는 거니까. 오늘 그런 뉴스로 인해서 일단 이게 이 7%대까지 급등했다가 종가가 어떻게 마이너스 5%에 끝나냐. 아이고 변동폭이 마이너스 13%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포들이.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런 거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죠. 추세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 긴 꼬리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제일 나쁜 습관은 쫓아가 사는 거예요.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종가에 사놓으면 이렇게 해서 다 수익이죠. 쫓아가 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5선 살짝 깨고 내려온 거라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고 20선까지 밀고 돌아나가면 이 친구는 다시 매수하셔도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약간 이렇게 좋은 이슈와 함께 툭 털어냈는데 상관없습니다. 다시 돌아나가면 다시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 삼형엠텍이에요. 자, 자사주 148만 1474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8억 정도고요.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의 감소가 없다고 합니다. 역시 주주가치 최고죠. 나름 좋은 회사인데요. 자, 에코프로 HN이
환경 플래트 사업 부각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제 충북 청주 오르나 가까운데요. 자, 본사에서 테크로스 워터 에너지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플랜트 분야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양사는 자, 중국 시장도 공동 개발할 거고 국내 국가 산업단지 환경 개선 투자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치 H는 볼 거예요. 에코프로 HN 여기 있군요. 자, 월봉에서 보면 와 대단하죠. 이거 하지 마세요. 오늘 특징 들어보긴 했는데 자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자 저점 12만원짜리가 37만 3 올라갔죠. 뭐 순간 급락해도 하나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내 거 아니구나 하고 그냥 내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세력분들 많이 자 수익 나시락하고 절대 쳐다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윤석열 관련주가 조금 강할 것 같아요. 이 막상 이제 입당을 하면 그때는 조금 밀릴 수 있는데, 입당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윤석열 관련주는 좀 자세히 보시고요. 특히 윤석열 관련주 중에 인물주로 엮여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정책주나 이런 걸로 엮여서 월봉에서 위치가 좀 낮은 것들, 이런 게 좋고, 또 하나의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추세에 턴을 해놓은 건 맞아요. 추세에 턴을 해놓고 돌아가는 건 맞지만, 이 비트코인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 같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아까 말씀드린 위지트,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다날같이 이런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꼭 대응하셔야 되고, 순간 이 저녁 때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순간 이 비트코인이 밀리면서 주식이 밀린다? 그럼 조금 그에 맞는 이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